1번 봅시다. 1번 맞춘 사람. 1번 그냥 계산 문제인데 그냥만 알려줄게요. 이거 그냥 열심히 풀면 돼. 뭐 어떤 의미가 막 엄청 있긴 한데 근데 뭐 이거 계산 문제입니다. 자, 첫째 항식 공차 D, 정수 D, 자연수 M. 그래서 부정방정식 스타일이고 얘를 이제 첫째 항부터 표현을 하면 첫째 항이 나와 있으니까 10 더하기 F 빼기 1T. 그 다음에 얘도 계산을 하면 10 더하기 2M 빼기 1T. 두 개를 더해서 0이니 얘네들을 이제 요 숫자만 이쪽으로 보내고 정리를 해요. 뒤에 2 빼기 3M. 그렇게 해서 부정방정식을 풀어줍니다. 약수를 찾아주면 되지. 그래서 얘네가 지금 숫자가 자연수를 집어넣으면 얘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 D를 좀 음수로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20의 약수를 다 건드리면 돼. 마이너스 10. 얘네들을 다 꼼꼼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쪽이 여기에 맞춰 5글자하고 아마 전개가 될 거야.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20. 이 정도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요걸 한번 했어야 되는데 방학 때 단계로 올려가다 보니까 못했어요. 요거는 방학 끝나고 월요일 반 혹은 이제 금요일 반 이제 요때 진행을 한 번 더 해볼게. 별건 없는데 이 극한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 거 있죠. 이게 고난이도 문항으로 가면 사실은 뭐 쉬운 문제도 똑같아. 항상 이제 꼴하고 값을 누굴 잘 봐야 되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는 저 두 가지로 분석을 하면 다 됩니다. 왜냐면 교육과정에서 이거 두 개밖에 안 배우니까. 자, 봅시다. 일단 항등식이 나와요. 항등식이 x 더하기 1에 그 다음에 2에 gx가 fx 이렇게 나와. gx는 우리가 모르는 함수고 요거는 우리가 뭐 쉽게 알 수 있는 함수고 fx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야. 이렇게 나오면 아는 함수, 모르는 함수 돼 있으면은 모르는 함수만 남겨놓고 한쪽으로 싹 다 넘겨버리는 게 편해요. 왜냐면 알고 있는 함수와 알고 있는 함수의 연산을 이용해서 얘네를 분석하는 게 조금 더 낫거든요.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일단 여기에 항등식이면은 적당하게 숫자를 집어넣는 거 그게 필요하지. 대입법이라고 해서 뭘 집어넣는 게 좋니 하면은 여기가 0이 되는 거 이런 거 집어넣는 게 좋죠. 이거 딱 보면은 이제 1과 3 아니 마이너스 3 1과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이게 0이 되지. 그럼 이게 F1이 0이 되고 F의 마이너스 3이 0이 되는 정보를 여기다 딱 숨겨놓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gx에 대해서는 모르는 함수지만 얘가 뭐라 그래요? 연속 함수가 돼야 되는데 연속이니 g1 함수값 연속에 이제 정의를 써서 1에 대해서 x가 1로 갈 때 gx와 g1이 연속이다를 이용을 합니다. 자, 1이 되면은 분모가 0이 되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연속을 만들어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의대로 얘를 써요. 14. 자,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이거 푸는 거 되게 쉽지? 왜냐면 x가 1로 가면 얘네 부호가 결정이 돼. 부호가 결정이 돼서 절대값이 그냥 벗겨지면 돼.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 x 빼기 1분의 fx 여기 있잖아. x 빼기 1 x 더하기 3 나머지 몰라. 이 수업을 계속 방해하겠는데. 자, 이렇게 되죠. 그리고 다시 뭐 이렇게 없애고 1을 집어넣어. 4에 1 빼기 a 하여튼 뭐 4에 1 빼기 a가 14다. 이렇게 풀면 a 값이 나옵니다. 가볍게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오고요. 그래서 fx가 이제 결정이 되면 2분의 5에다가 뭘 집어넣으래? 5를 집어넣으면 되죠. 4 곱하기 8 곱하기 5를 집어넣으면은 5 더하기 2분의 5대 여기에 있는 2를 하나를 빼서 10에 5 만들고 15 곱하기 2 곱하기 30에 8 240이 맞네요. 답은 240
자, 넘어갑시다. 3번 맞춘 사람. 3번. 이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 거의 극초반 했던 거라. 문제가 짧은데, 사실은 쉬운데, 어렵죠. 그러니까 어려우면서도 쉬운 아주 묘한 문제입니다. 자, 3번 보시면, fx가 a가 1보다 크니까, 일단 함수 모양을 대충 그릴 수 있어요. 일단 증가 함수인데 72만큼 내려왔고 x축이 대충 뭐 위치가 있을 거고 이게 접어져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고 점근선이 마이너스 72였으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가 72. 이 정도가 되겠네. 자, 이런 개념에서 f의 x 함수값을 모아놔서 집합이 x가 k보다 작을 때에 대한 함수값이야. k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자, 근데 뭐 이런 거 풀 때 우리는 이미 다 해봤습니다. 그죠? 요건 점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요건 점도 되게 중요하죠. x좌표는 요런 점이 중요하고 y좌표는 당연히 절대값이 있으니까 얘랑 얘가 중요해. 뭐 x좌표, y좌표만 적당하게 이렇게 나눠도 대충 답은 나와요. 사실 요게 답인데 근데 얘랑 집합적으로 같대. y를 모아놨는데 x가 또 여기 3에 등호가 안 들어가. 그럼 x좌표로는 또 x가 1과 3이 어디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얘가 되게 중요한 위치를 갖겠습니다. 됐죠? 이런 k가 존재한답니다. k가 여기 있는 k가 존재한대. k가 존재를 하고 그랬을 때 k가 존재하는 그 상황에서 이 a의 제곱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 시도할 때 당연히 이게 1이니까 이게 3이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랑 여기잖아요. 여기가 1이라고 한번 해봐. 여기도 1이라고 해보고 아니면 여기도 3 이렇게 해봐. 그게 가장 이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런 뭐 해석을 하라고 하면 항상 x좌표, y좌표가 중요하니까 얘네들을 대충 찍어봐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이 한번 이렇게 시도하면은 대충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나는 설명을 해야 되니까 다시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여기를 1로 잡고 여기를 3을 잡았어. 1과 3이 이렇게 걸칠 수가 있고 요 끝으로 갈 수도 있고 이 중간에 걸칠 수도 있잖아. 원래 이렇게 꼼꼼하게 케이스를 잡는 게 좋아요. 그건 공부할 때. 이거를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이걸 다시 복습할 때는 꼼꼼하게 해. 근데 실전에서 그렇게 할 여유가 없어. 하여튼 자, 해봅시다. 여기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고 여기 빵꾸 이렇게 돼. 여기가 70.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F3은 들어가지가 않아. 또 Y의 값, 그러니까 FX의 그 범위를 생각하면 F의 3은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들어가지. F1은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 근데 이제 이쪽 왼쪽에서 이제 K를 걸어서 K에서 작은 범위에서 얘랑 이제 갖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 보시오라고 했는데 K를 여기를 놔도 이게 K 이하에 대한 함수값이니까 K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갔다고 해도 이렇게 쭉 타고 가면 여기 점근선이 여기서 커버가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중간에 꼭 이렇게 딱 잘려버리면 여기 이후에 72로 가까이 가는 그 숫자들을 여기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안 돼. 마찬가지로 여기를 잘라보고 이렇게 가운데를 잘라보고 해보면서 여기에 이제 1로 한번 더 볼까요? 자, 여기를 1로 잡아. 1로 잡아서 등호 들어가요. 등호. 그래서 이거 잘 찍으면 한 번에 풀리고 이거 뭐지 하다 보면은 이게 뭐야 하다가 그냥 못 푸는 경우가 있어. 근데 계속 X좌표랑 Y좌표만 집중을 해도 대충 풀립니다. 그럼 왠지 여기에 3을 이렇게 한 번 넣어보고 싶죠? 딱 그냥 이렇게 딱 예쁘게 한번 해보는 거야. 자,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여기가 빵꾸. 이렇게 딱 봤어. 자, 이 상황이 일단 잘 지켜보면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고 요 K, X가 K 이하로 들어가는 상황. 이렇게 되면 K를 여기다 넣어도 이 이후로 이렇게 여기 들어가고 여기는 안 들어가고
K가 존재하기만 하면 돼. 하나라도 존재하기만 하면은 성립한 겁니다. 되죠. 뭐 되는 K가 많아요. 여기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씩 바꿔보는 거야. 이렇게도 한번 해보는 거지. 여기를 1로 놓고 이렇게 3호를 놔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또 3호로 이렇게 또 놔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봐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되는 상황들이야. 그래서 얘네의 최대 최소를 잡으라고 하면 이게 답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요거보다 작게, 요거보다 크게 하면 그런 K가 존재하게 됩니다. K가 하나만 존재하면 되는 거라서. 자, 일단은 나머지 계산은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근선 문제는 뭐 요즘 대세야, 요즘. 그래서 올해 수능에도 나올 가능성이 높고 잘 해놓으세요. 이쪽이 이제 우리 수업 초반에 했던 거라서 많이 까먹은 것 같으면 이제 교재 다시 펼쳐보고 또 풀어보세요. 자, 4번 맞춘 사람. 이게 약간 계산이 있긴 한데 그래도 잘 하면은 한 2줄만 해도 답은 나와요. 자, 뭐 이 정도가 되고 O, B, A, 그 다음에 fx가 절대값이구나. 여기가 fx. 그 다음에 얘가 gx. 그 다음에 여기가 S1. 여기가 S2. S2랑 S1이 계산했더니 3이 나왔네요. 자, 일단은 함수식이 나왔으니까 함수식이 나왔으니 함수식을 뭐 분석을 해야 되거나 어쩔 수 없어. 절대값에 x 102가 되고 여기는 0이 되고 2가 되고 그 다음에 gx가 ax 제곱이죠. 만나는 점을 찾아봅시다. 만나는 점을 알려줬으면은 조금 쉬웠을 수도 있는데 자, 이런 데는 그냥 뭐 등호해서 전부 다 양수 처리해서 날리고 하면 여기 3이 나와요. 여기 1 나오고 여기 좌표는 그래서 이 좌표를 다 찾아야 돼. 일단 첫 번째 좌표를 찾아야 되고 B라고 하는 데는 1,A가 나오고 여기 집어넣으면 돼. 3을 집어넣으면은 여기는 뭐 3,9A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얘를 조각을 해서 계산을 하면 어마어마한 계산을 해야 되지. 근데 이걸 어떻게 하기로 했어, 우리? 이렇게. 요쯤 되죠, 여기. 사실 뭐 여기 아래쪽을 면적을 집어넣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데, 여기가 너무 명확하게 집어넣으시면 좋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S2에다가 T를 집어넣으면 이게 S1이 없지. S1, S2. 그러면 이제 여기를 끌고 오면 이렇게 되는 면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 S1 더하기 T는 이제 이렇게 이게 3이 된답니다. 이걸 이제 계산을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2차함수 면적은 이게 이렇게 중간에 잘리면 이만큼 잘린 면적이 여기 간격으로 표현이 되지. 6분의 제곱창의 개수에다 간격이 세제곱으로 표현이 돼요. 근데 지금 얘를 보면 얘랑 얘가 간격이 같거든. 그래서 이차함수 면적 공식을 이제 쓸 때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 여기는 쏙 들어갔죠. 여기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서 여기다가 쏙 집어넣을 수가 있어. 그럼 삼각형 면적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이 간격이 똑같으면 여기 면적도 똑같게 돼. 이차함수는. 그래서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서 이쪽에다 갖다 붙이면은 얘가 삼각형이 돼요. 이렇게 이런 삼각형으로 이쪽으로 집어넣어서 삼각형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각형은 요 길이가 중요하지. 2를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되니?
2를 집어넣으면은 이 직선이라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네. 뭐 별거 없네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3분의 3ax 기울기가 3ax 2를 집어넣으면 6a가 되지. 삼각형 뭐 여기 1이잖아. 이렇게 여기 1이에요.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6a 곱하기 2 이렇게 되지. 6a네 6a. 자 이제 이거 하나만 구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것도 이차함수 면적 공식으로 합시다. 간격이 3이에요. 6분의 최고차의 개수는 조심해야 돼. 3a야. 3a에 그 다음에 3의 세제곱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2분의 9가 되고 하나 없어지고 아니지 3a 2분의 27이네. 2분의 27. 계산 또 잘못되나? 6분의 최고차의 기수가 왜 3a라고 써놨지? 3a 맞죠? 최고차의 기수 3a. 밑에 계산을 잘못했구나 그러면. G잖아 G. F로 계산하면 안 되지. 큰일 날 뻔했네. G 함수로 가야 되는데 F 함수 3a가 아니고 6분의 최고차의 개수 a에다가 3의 세제곱 이렇게 2분의 9a 여기는 6a 땡게 3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요거 계산하면 a가 2가 나옵니다. 됐죠? 이차함수 면적 공식에 대한 부분은 이거 방학 때 못했는데 나중에 9편 끝나고 한번 여유 되면 해봅시다. 9편 끝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금씩 나올 때마다 익혀보세요. 자, 그 다음에 5번 맞춘 사람 5번 교양 문제 5번 5 맞췄어? 이걸 맞추다니. 어디서 해야 되나? 망했는데. 이거 참 어렵네. 이 정삼각형이 그려져야 되는데. 자, 마음의 눈으로 정삼각형을 봅시다. A, B, C, D, E, 그 다음에 O. 길이가 다 엉망이 되어버렸는데, 자, 마지막에 구하는 거는 어쨌든 이거 삼각형. 삼각형 면적을 구하려면 뭐 2분의 1 AB 사인 세타 아니면 비변 곱하기 높이를 해야 되는데 너무 먼 세상이야.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를 잡고 가기는 무리고 조금 털어봅시다. 정보들을. B, D가 1이래요. 정삼각형이라서 여기가 다 1이야. 정삼각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AD이랑 삼각형 AD이랑 좀 멀리 있는데 BCE 삼각형 BCE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비가 3대 1이래요. 요놈의 외접원 반지름의 길이비가 3대 1이래요. 근데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얘랑 요놈하고 요놈이 좀 멀어. 이렇게 두 개에 대한 정보를 줄 때는 뭐가 중요하다면서요? 얘랑 얘가 정보를 줬는데 떨어져 있잖아. 분명히 공통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공통 부분을 찾아야 되고 그 공통 부분은 각 아니면 길이에요. 각 아니면 길이. 근데 공통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보입니다. 그렇죠? 일단 길이 1이 같아. 여기가 1이 같아. 각에 대해서 이제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각이 같은 중간에 하나 빼먹었다. BC의 평행한 직선 AC BC의 평행한 직선
직선이 선분 A씨와 만난 점을 E 이렇게 평행한, 그러니까 얘랑 얘가 평행이에요 지금. 평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이제 명령어야. 각하고 닮음을 봐야 돼. 이건 중학교 때 배우는 겁니다. 그냥 고등학교에서 외우세요. 평행이 나오면 각과 닮음이야. 평행이 나오면 각이 같고 닮음 이거야. 무조건 두 개가 쓰여. 자, 그러면 각 여기가 당연히 같습니다. 각. 이쪽으로도 각이 같은 거는 표현할 수는 있지만 뭐 직접적인 각이 아니라서 그냥 여기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잡아요. 자, 그럼 사인 법칙 가볼게. 이 각에 대해서 공통 부분이 나왔으니까 그럼 당연히 외접원으로 가면 사인의 점분의 DA, AD가 뭐 3 요거랑 사인 법칙을 쓸게. 사인 법칙을 써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가는 거 봅시다. 사인의 점분의 DE 1 이게 뭐 3대 1이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3대 1이니까 외접은 지금 표현한 거라서 AD가 3이 되네요. 여기 3. 자, 그럼 길이를 조금 털어냈어. 뭐 하나 찾아냈지만 뭐 길이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계속 봐요. 길이를 더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나 봤더니 뭐 별로 없지. 자, 이제 각으로 다시 가. 각으로. 각은 이미 했는데요가 아니고 이게 각을 하나 안 다루고 있어. 정삼각형에서 각을 안 다뤘죠. 이 정삼각형이라고 하면 이게 뭐 수명은 뭐야? 60도. 그치? 여기 60도, 60도, 60도. 그래서 여기 120도가 나와요. 120도.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이런 요소 하나를 이제 못 찾아낸 건 아니어도 좀 느리게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걸 뭐 풀긴 했는데 이거를 한 15분 만에 푼 거야. 그러면은 사실 수능에서는 버려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시간 너무 많이 쓴 거라서. 그래서 그게 중간에 딜레이가 되는 그 정보들 있지. 빨리 찾아내지 못한 정보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걸 왜 늦게 찾았는지를 찾아야 돼. 왜 늦게 찾았나? 내 길이를 못 찾았나? 각을 빠르게 못 찾았나? 근데 그게 집중을 하면 좀 더 잘 보여. 자, 이게 120도면 3, 1이어서 당연히 A2의 길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A2의 길이는 생략, 14 이렇게 나와요. 사인 뒤에 법칙 하면 되지. 자, 여전히 삼각형의 면적을 밑에 거를 노란색을 읽고 구해야 되는데 마땅히 이제 구할 게 이렇게 하면 되겠네. 길이 삼각형에서 구할 수 있는 요만큼이 외접원의 반지름이죠. 요거 구할 수 있어, 그치?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사인 120도분의 루트 13을 이용하면은 이 R을 이용해서 요 놈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려면 얘 곱하기 혹은 얘 아니면 얘 사인 세타를 이용해도 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현이라서 수선의 반을 내리면 우리는 여기 루트 13을 알고 있으니까 2분의 루트 13을 알고 있고 요 외접원의 반지름도 알고 있으니 이 삼각형의 높이를 알고 있는 게 돼요. 그럼 요거 하나만 구하면 이제 끝나네. 그러면 이 C의 길이는 또 어떻게 구하나를 이제 또 계속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구하지? 라고 했지만 이게 평행에서 하나 안 쓴 게 있죠. 닮음만 안 썼어요. 여기가 3대 1이니까 여기도 3대 1이 되네. 닮음. 그래서 이게 도형 문제 풀 때는 약간 명령어가 있어. 명령어. 걔네들을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야 이게 더 잘 보이게 돼. 이걸 생각해야 더 잘 보입니다. 이게 도형이 감각적으로 막 팍팍 보이는 사람들은 사실 이거 안 해봐도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 나 포함해서 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째려보다가 천천히 이렇게 값을 찾는 거는 도형 문제 풀 때 진짜 안 좋아. 외우세요. 이거를 외워서 그냥 탁탁탁탁 그냥 기계적으로 적용만 해도 문제 푸는 속도를 좀 돌릴 수 있어. 자, 다음 것도 갑시다. 이거 맞추는 사람 6번. 6번.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데 자, 일단 3차함수 식이 나왔죠. 3차함수 식이 나왔는데 이게 얘를 그려봐야 사실 소용은 없는 게 fx 더하기 k라고 세모 함수가 또 들어가요. 자, 일단 얘는 잠깐 놔두고 여기에 t에
fx 더하기 k에다가 3 곱하기 fx 더하기 k 더하기 t. 문자가 너무 많아. t도 있고 x도 있고 t도 있어요. 3개나 있어. k도 있고 kt, x. 자, 상수 k니까 상수 k는 아직 뭔지 몰라도 하나로 정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실수 t니까 이 실수는 보통 이제 그냥 실수 t라고 하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를 다 적용을 시킬 수 있는 숫자야. 그리고 fx 더하기 k, 얘네도 생각을 해보면 얘네가 x 값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요 놈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전체가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대응이 돼요. 그죠? 자, 이렇게 됐으니 그냥 복잡한 애를 치환을 하는 게 일단 여기에서 제일 편합니다. 이놈을 x라고 치환을 해요. x라고. 그러면 x로 얘네들을 묶어내면 t 빼기 3에 x라고 하는 애가 t. 그럼 여기에 대한 1차식으로 뭔가 우리 이제 1학년 때 배우던 방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거 풀 때 t가 3일 때라고 해봐. t가 3이면 왼쪽이 0이 되는데 오른쪽이 0이 되지. t가 0이 돼서 이건 모순이야. 이렇게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두 번째, t가 3이 아니야. 그러면은 이 x라고 하는 애가 t 빼기 3분의 t. 이렇게 돼. t는 3은 절대 될 수가 없다라고 일단 가정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x라고 하는 애는 fx 더하기 k인데 3차 함수가 평행 이동하는 거예요. 3차 함수가 평행 이동하는 상황에 요 값이랑 같아지는 이런 상황에 그 다음 문제가 이제 또 시작을 해. 서로 다른 실수 x의 개수가 gt라고 하는데 두 개, x값이 두 개가 나와야 된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놈은 이렇게 생긴 3차 함수야. 거기에 t 빼기 3분의 t라고 하는 애가 아무래도 이렇게 걸려야 될 것 같죠. 두 개니까. 왠지 이렇게 걸릴 것 같은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단순하게 이렇게 걸리게 해버리면 이게 여기서 막 혼란이 좀 막 이걸 동시에 만족하게 해야 되나? 아니면 각각 하나만 만족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실수 t가 오직 하나 존재해야 된대요. 그럼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으면 두 개, 여기서 이렇게 두 점에서 x값이 나오고 t를 하나를 결정했는데 여기 있는 t가 이렇게 되면은 그때도 x가 두 개가 나오니까 t값은 두 개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는 안 돼야 되는 거야. 안 되거나 뭔가 무효가 되거나 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요 놈이 이제 핵심인데 t가 3을 만들면은 사실은 되지 않는 분이니까. 자, 일단 여기 극대극소를 찾아봅시다. 이거 그냥 집어넣어서 극대값 찾으면 별거 아니에요. k 더하기 5가 나오고 여기 k 빼기 27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여기 있는 애를 좀 해석을 해볼게. 얘네의 값이 t 빼기 3 근데 t 유리함수잖아. 유리함수를 다시 분석을 해봅시다. 3과 그 다음에 1 3과 1 대충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자, 이거를 이제 기준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변수가 많을 때는 하나를 고정을 시켜주는 게 좋다 그래서 하나를 고정. k 더하기 5랑 k 빼기 27은 좀 간격이 있어요. 얘네가 두 개인데 이렇게 두 개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이게 k 더하기 5가 나오고 이게 k 빼기 27이 이렇게 된다고 칠게. 이렇게 되면 이게 t가 이걸 만족하는 애가 t가 두 개가 떠버리죠. 그리고 x값도 문제가 생겨. 이렇게 돼버리면 x가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실제로 두 개가 아니고 이게 둘 다 만족하면 네 개가 나와요. 두 개만 나오게 해야 돼요. 두 개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더 고민해봐. 아예 손을 못 댄 친구들이 있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버리면 되죠. 여기에 k 더하기 5를 집어넣고 정근선에다가 k 빼기 27을 집어넣어버리면 얘는 어차피 무효가 되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돼서 하나를 배제시키는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거나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만들 거야. 자, 하여튼 문제를 풀 때 이 수능 해석에서 수능 5점이라고 한 부분이 있어. 뭐 교점
극점, 정곡점, 접점, 정근선. 이게 이제 극대극소. 뭐 살짝 다른 거고, 이제 뭐 좀 익숙해지면은 만나는 점 2개 이런 거는 어렵진 않으니까 극대극소랑 관련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정근선을 잡고 얘네들을 근을 없애는 거야. 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 여기까지 일단 합시다.